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블루래빗 시작 세트 박스를 언박싱을 해볼 텐데요. 제 동생이 저희 쌍둥이 아가들이 이제 다음 달이면 돌이거든요. 그래서 돌 선물로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협찬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오늘 병풍 세트 얘기는 안 할게요. 뭐 숫자, 그다음에 뭐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것도 써 있는 거예요. 오, 구성이 많아요. 제가 이 박스를 여기까지 들고 오는데 정말 무거웠거든요. 핑크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지금 보니까 한 권으로 끝내는 시작 시리즈, 명작 전래 이렇게 있고요. 한글, 수학, 영어 이렇게 뭔가 소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어는 따로 되어 있고요. 박스가 이게 알았다. 여기에 있는 토끼펜 있잖아요. 이 토끼펜으로 이거를 찍으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아요. 노래가 나오든 이야기가 나오든 요즘 그렇게 구성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은 직접 토끼펜을 찍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언박싱으로 책 소개만 해드리고요. 구성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해볼게요. 자, 땡큐. 감사하대요. 구입해 주셔서. 보증서겠죠. 시작 시리즈 중에 바로 처음에 수학 시작이 나오네요. 어쩐지 이렇게 시작 시리즈가 한꺼번에 있으니까 이렇게 무거울 수밖에 없었네요. 이걸 먼저 뜯어볼까요? 이게 아마 수학 책이고 이게 활동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와, 책이 일일이 다 비닐이 하나씩 쌓여 있어요. 정말 힘들다, 그쵸? 안 쌓였어도 될 것 같은데. 자, 주제가 있어요. 연산 수 가르기가 있네요. 아기 원숭이 2마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2마리. 그래서 아이 설명해 주면 되겠죠? 뭐지? 여기 궁금해하게. 자, 여기에서 바나나 5개 떨어졌어요. 여기 있는 설명이랑 그림이랑 일치하면 굉장히 좋은 그림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가 4개를 가질게. 그러면은 아이가 1개가 남잖아. 이렇게 뭔가 재밌어요. 수학적인 수 가르기를 그림으로 보여주고자 한 그림책인 것 같습니다. 잘 만든 그림책입니다. 이번에는 연산, 더하고, 빼기. 피곤해. 어서 자자. 여우 2마리가 침대로 들어가요. 자, 당겨볼게요. 모두 몇 마리 있나요? 재밌네요. 이렇게 아이들은요, 이렇게 조작북을 통해서 수를 배우는 거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수학 동화를 꼭 읽어야 수학을 잘해지거나 그 개념을 알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추상적인 것들을 그림책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개념을 익히면 쉽게 수학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수학과 관련된 용어들을 이렇게 익힐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따로 수학책을 읽어주지 않으면 매일 하는 게 똑같아요. 우리 엘리베이터 탔을 때 우리 집은 몇 층이지? 우리 집은 7층이야. 그러면 숫자 7 가르쳐주면서 1층, 2층, 3층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이런 거 외에도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하는데 이게 딱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책을 보면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 둘째 칸에 타세요. 둘째라고 나와요. 근데 이거를 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과 기차 놀이 같은 거 할 때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책과 놀이를 활용할 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와글와글 받았어.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뜯기 힘들다. 요거까지만 뜯어보고 다른 구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시작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약간 정말 대표적으로 유아 전집 중에 유명한 게 돌잡이 수학이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만든 시리즈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하다기보다는 그림이나 이런 체가 완전히 다르지만 어떤 개념을 설명해 줄 때 그림으로 잘 설명해 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봐요. 이거 되게 재밌을 거라고 제가 했잖아요. 딱 봐도 재밌어요. 이거는 애들이 떼었다 붙여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그쵸? 떼었다가 여기다가 5마리 모여라. 그러면은 하나, 둘, 그쵸? 그쵸? 이렇게 했을 때 5마리 모였다 하고 재미있게
뜯었다, 붙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뭐 수에 대한 것도 알게 됐지만 분류의 기준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우리 아이들은 책장을 넘기는 책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기다랗게 병풍처럼 나와 있는 이런 책 유형들도 굉장히 재미있어 한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다 이것도.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손가락을 펴요. 오, 이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잘잘잘 엘리베이터. 아, 이것도 왠지 좀 뜯어보고 싶은데. 자, 나를 따라와. 그 다음에 어디에 있니? 그 다음에 나 하나 엄마 하나. 버스를 타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그림의 채도를 조금 더 높이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색감이 좀 선명해서 더 아이들이 좋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느낌은 레트로? 그런 느낌도 약간 있는데 일단 아이들이 좋아하는 내용이 많고요.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내용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블루 레빗에서 수학시장은 저도 굉장히 살펴보니까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어서 아이와 함께 활용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 수학시작 아마 이 가이드인 것 같아요. 가이드하고 활동부 열어볼게요. 자, 맞아요. 가이드. 자, 이 가이드북을요, 저는 여러분께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냥 책만 읽어주고 활동지만 해도 됐지만, 이 책을 만든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읽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활용하세요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읽어보고 책을 읽을 때 활용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고 그럴 때, 한 번쯤 이렇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아, 요거 요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아이하고 한번 적용해보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항상 가이드북을 꼭 읽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티커. 활동지가 있으니까 이제 부곡으로 스티커가 들어있는 거겠죠. 이렇게 뜯어서 할 수 있는 활동지로 만들었네요. 놀이북도 되고 뜯어서 만들어 보고 책도 만들고 와 재밌다 그쵸. 이거를 저는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보통 또 처음에 좀 하다가 귀찮아서 안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하면 아이들 소근육 발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읽은 책을 조금 더 잘 기억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아이들도요 알아요. 아 내가 오늘 이걸 책을 읽었고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 아이들도 배운 것을 활용하게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런 거 할까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성극기 같은 거를 할 수 있을 때쯤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다 만들어 줄 때 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시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게요. 뭐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시작을 하자. 특히 이런 활동지. 그럼 그전에는 무엇을 하느냐? 책을 많이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한글 시작 시리즈입니다. 새 책이 들어오면 집에 놓을 땐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 있죠. 저도 집에 아이들이 많고 책이 많으니까 저는 책을 때때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가 영유아 때 보던 책 지금 집에 한 권도 없어요. 저는 둘째하고 첫째가 나이 차가 5살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정리를 좀 했고 둘째도 새로 사줬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애기들 이제 돌된 우리 아기들도 아마 새로 책을 또 사주게 되겠죠. 한글 시작입니다. 한글 책은 아무래도 생활 속에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잘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주제가 아마 생활 속 주제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도 잘 입어요. 혼자서 바지를 입을래요. 나와요. 오짜. 두 발을 하나씩 차례로 넣고 영차 영차 다 입었어요. 근데 이거 한글 시작인데 우리 아이가 한글을 스스로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이 책을 갖고 있다고 치면요. 이 책을 굉장히 오래 갖고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 책을 잘 보세요. 머리와 팔을 차례로 넣고 영차 다 입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하려면요. 거의 읽기 독립이 거의 완성이 될 쯤 돼야 이렇게 다 스스로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은 지금 이 블루레빗 한글 시작은 처음에는 부모님이 많이 읽어줘서 이런 생활 속에 대한 우리 생활 표현들 있죠? 이런 것들 많이 익히게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있죠? 크게 써 있는 단어들, 이 단어를 보고 이제 아이가 익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한 문장은 아이가 쉽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례 이런 단어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스로 읽기까지가.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스스로 읽을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책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모자, 뭐 신발 이런 거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글씨가 좀 크게 써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두껍고 선명하게 써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예를 들어서 신발 하면은 신발 그림이랑 신발 이것도 이렇게 단어 학습처럼 있었으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좀 살펴볼게요. 살펴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이런 주제 좀 재밌다, 그쵸? 띵동 띵동 누굴까? 아이와 놀이하는 것처럼 책을 봐도 좋겠어요. 따릉따릉 무슨 소리일까요? 하고 나오죠. 전화벨 소리예요. 이거 아마 토끼펜으로 누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딸랑딸랑 무슨 소리일까요? 열어보는 거죠. 아기 딸랑이 소리예요. 저 이거 지금 찍고 있는데 제 옆에 사실 조용히 저희 6살 둘째가 보고 있거든요. 한참 한글책을 많이 읽을 때라서 지금 이 책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아까 살짝 얘기해줬어요. 엄마 이 책 좀 재밌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이가 한글을 읽을 때 보여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런 책들 구매하시면요. 너무 아기 때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열심히 읽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무 많이 읽어준 거예요. 그럼 지겨워요. 또 다른 책을 또 사요. 우리 아이가 이 책을 스스로 읽을 때까지 얘가 기다리지 않아요. 뭐 중고로 파시는 분도 있고 뭐 누굴 주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혹시 둘째 계획이 있다면 이 책을 만약에 많이 활용을 했다. 그러면은 잠시 베란다에 넣어두세요. 넣어두고 있다가 아이가 한글을 읽을 때쯤 또는 둘째가 태어날 때쯤 해서 다시 꺼내주면요. 아이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이거 뭐지? 뭔가 또 새로운 거예요. 눈에 항상 이렇게 익으면 이 책이 막 이렇게 좋아 보이고 귀해 보이지 않는데 눈에 안 보이다가 갑자기 또 나오면은 되게 새로운 마음으로 아이들도 또 책을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제를 보면은 주렁주렁 빨간 사과, 원숭이처럼 대롱대롱 아마 신체 표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미각 표현, 이렇게 우리가 오감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제에 따라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제를 만든 것은 저는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우리 영유아 때요,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오감을 활용해서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도 이해도 쉽고 그리고 조금 더 표현력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이에게 레몬을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레몬은 무슨 색일까? 냄새는 어떨 것 같아? 이 레몬의 촉감은 어때? 레몬의 맛은 어떨까? 이렇게 레몬 하나 가지고도 다양하게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이 한글 시작 책이 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장점이 이런 것들. 생활 습관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인사하기, 예쁘게 말하기, 그쵸? 그리고 게임하는 겁니다. 뭐 있다 없다 이런 거 우리 많이 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요. 주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한글을 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우리나라 말의 재미를 알고, 그 다음에 한글을 익힐 수 있는 어떤 기초 단어들을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말의 표현, 그 다음에 오감을 활용한 표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글 시작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가이드북과 활동지가 있어요. 가이드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똑같네요. 한글놀이 스티커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활동지가 있습니다. 활동지 한번 살펴볼까요? 재미있는 한글 놀이책 인지. 자, 인지가 목표인 거예요. 책은, 그쵸? 자, 그러면 인지는 뭐예요? 사물의 명칭들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나의 몸. 동물 그림에서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뭐가 빠졌죠? 빠졌어. 그럼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스티커를 붙여 친구의 얼굴을 완성하세요. 자, 이 한글 시작의 활동지는요, 생각보다 더 어린 연령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한 15, 16개월만 돼도 아이들이 부모님이 하는 말을 듣고 스티커 그림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붙이는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글쓰기 때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도도쯤 시작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아마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는 사실 인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활동지가 있으면요, 그냥 두지 말고 하세요.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책을 읽고 뭔가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서가 있네요. 정서. 낱말놀이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생일잔치 놀이도 해보고, 이런 놀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지면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재밌다. 한글 놀이책은요, 이렇게 활동지가 4권이에요. 많습니다. 훌륭해요. 훌륭해.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열어볼게요. 전래와 명작. 자, 여기에서 전래하고 명작. 영유아 때 우리가 전래 명작 꼭 읽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꼭 안 읽어도 돼요. 언제가 가장 많이 읽어야 되냐면요, 48개월 이후부터는 저는 조금씩 읽혀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뭐 마녀를 무서워하거나 호랑이를 무서워하거나 귀신을 무서워하거나 이런 친구들에게는요, 이게 무서워하는 소재의 그런 내용들은 좀 나중에 들려주시고, 그냥 재밌는 거 있죠. 뭐 도깨비가 나오더라도 혹부리 영감 같은 경우는 도깨비가 그렇게 무섭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줘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흥부와 놀부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로 간단하게 보여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래나 명작은 영유아 때 꼭 필수는 아니지만 일단은 이 블루레빗 시작 시리즈 들어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셋째 아이들이요, 전래 명작을 일반적으로 아이 하나 키우는 집들보다는 조금 빨리 접하는 건 맞습니다. 위에 형제가 먼저 보기 때문에 재밌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전래나 명작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고급 어휘들을 배울 수 있는 또 기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요술 항아리. 딱 그림만 봐도 뭔가 느낌이 오죠. 자, 볼게요. 근데 내용은 글밥을 보니 아주 유아 때는요, 그냥 읽어주는 정도? 자, 유아는요, 집중력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책을 딱 연 순간, 저희 쌍둥이 애기들한테는 돌쯤 지났을 때는 이 책을 저는 솔직히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 2돌쯤부터 보여줘도 충분하고요. 아마 4세, 3세, 빠르면 3세? 3세도 좀 빠른 것 같아요. 지금 내용 글밥을 봤을 때는. 그래서 한 4세 정도, 4세나 5세, 요때 이 책을 재밌게 이해를 하면서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전에는 우리가 뭐 토끼펜 아까 들어있는 거, 그런 펜을 활용해서 얘기를 들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이제 아주 유아기에는요, 딱 그림이 만약에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봐요. 근데 집중력이 짧다 보니까 이렇게 글밥이 길잖아요. 그럼 엄마가 아주 옛날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 그럼 옆에서 잘 앉아 있을까요? 휙휙 어딘가 가버려요. 그럴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조금 속도를 내어서 읽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 짧으니까 그림을 넘겨가면서 재미있게 그림이 자꾸 바뀌니까 이렇게 보여줘도 괜찮은데 그 사이에 우리가 읽어야 하는 그 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건너뛰면서 읽기에는 좀 아쉽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웬만하면 사실 건너뛰면서 읽는 건 저는 추천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들이 나중에 한글을 깨우치고 스스로 책을 읽을 때요. 우리 엄마도 중간에 뭔가 띄엄띄엄 읽었던 거를 아이도 압니다. 하도 많이 내용을 듣고 하다 보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러죠. 만약에 이 책을 엄마가 그 전에 많이 읽어줬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엄마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다 못 읽겠다 해서 이렇게 한 줄씩 띄고 띄엄띄엄 읽었어요. 그럼 옆에서 얘가 알아요. 엄마 이거 안 읽었잖아. 다 안 읽었어. 그리고 다 끝까지 읽으라고 얘기했던 경험들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영유아보다는요. 저는 이 책은 3세, 4세, 5세, 6세도 재밌게 볼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거, 방귀쟁이 며느리. 이런 주제는요, 몇 살까지 좋아하냐면, 초등 저학년까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아마 6세, 7세 아이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내용도 재밌고요. 한글 공부에도 도움이 돼요. 지금 보니까, 블루레빗의 전래 시작 시리즈는요, 의성어, 의태어 활용을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나라 말의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림도 잔잔하고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이 제목 그대로 이 전래로 시작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이 책을 보면요, 나중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글밥이 있고 내용이 다양한 전래를 찾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아람 출판사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이 블루레빗의 전래 명작 시리즈를 시작을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람 거 바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거 먼저 보고 봐도 되는데, 그렇게 저는 글밥이나 내용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전래 명작은 다른 거, 더 권수 많은 거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세트로 저처럼 이렇게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잘 활용하면 됩니다. 자, 명작. 아이들이 명작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이거 보면 얼마나 예뻐요. 신데렐라. 우리가 보통 디즈니에서 만나는 그 신데렐라도 있지만, 이렇게 또 다른 그림체로 만나는 신데렐라도 또 예쁘고, 또 내용이 또 궁금해 할 수도 있거든요. 아이가 전래와 명작을 굉장히 좋아하면 사실 엄마가 너무 힘듭니다. 읽어주느라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빠른 친구들은요, 전래 명작을 한 3살만 돼도 그때부터 막 재밌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는요, 원하면 원하는 만큼 책을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래 명작 꼭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48개월 이전에는 전래 명작보다는 그냥 창작 동화를 많이 읽혀주라고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도덕성을 배우는 그 시기가 되면요, 그때 전래 명작을 통해서 우리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그런 내용들을 또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게 도덕적인 삶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요즘에는 거꾸로 읽는 그런 명작 전래처럼 또는 다르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꼭 그게 정답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릴 때는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런 것들을, 이런 책들을 통해서, 교훈적인 내용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르게 익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블루래빗 영어 시작 박스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활용 가이드북이 있고요. 잉글리시 픽처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저도 사실 이 블루래빗 영어 시작은 처음 보는 책이라서 한번 살펴보고 싶네요. 이렇게 다양한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한 영어 설명이 있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이런 픽처 딕셔너리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림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사물의 인지를 알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 그림책들이 이렇게 비닐 포장으로 하나씩 쌓여 있네요. 제목은 I can do it, dress myself고요. 그림이 재미있네요. 이렇게 놀이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아기들이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아마 돌전 아기들은 이거 무조건 빨 텐데, 그쵸? 3, 4세 아이들이 보기에는 무난하지 않을까 합니다. 책이 조금 약한 감이 있어요. 약한 감이 있는데 내용은 재밌고 좋네요. I can do it 하고 I can from my hat 하고 재밌어요. 내용은 재미있습니다. 제가 지금 펜으로 직접 찍어보지는 못해서요. 일단 책만 구성만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알파벳 파닉스 북이 있네요. 총 130개의 단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A하고 is for apple 써있고 A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써있어요. 이거는 유아부터 우리 아이가 영어를 스스로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아주 잘 써먹을 수 있을 그런 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만들었어요. 재밌죠? Let's Sing이라는 CD가 부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노래를 다 들어봐야겠어요. 지금 이제 얼핏 보니까 마더구즈 노래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제 비닐로 쓰여지지 않는 책들이 나옵니다. 그림이 굉장히 잔잔하네요. I am happy when 이런 그림 너무 좋아요. 그쵸? 엄마랑 아기랑 있는 그림, 또 아빠랑 손잡고 가는 그림들. 저는 유아들이 보는 그림책들은요, 조금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있는 책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책을 읽어주면 참 좋겠어요. 이 책은 생각보다 좀 오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1세, 2세, 3세까지는 많이 듣고 따라 해보는 거는 어렵겠지만 많이 들어보고요. 아마 3세쯤 되면요, 이제 말을 막 따라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I was happy 그러면은 happy, happy 이 정도는 따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배우는 표현들을 아마 조금씩 따라하게끔 될 거예요. 주제가 참 좋아요. When spring comes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학교 가는 것도 그렇고, 아까 그 CD가 이건가 봐요. Let's sing. 그쵸? 그래서, 그 노래의 가사가 여기 들어있네요. 일반 우리 마더구즈 책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권과 2권,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더구즈 중에 하나죠. The Wheels on the Bus라고 써있는데 내용 똑같나 볼까요? 궁금하네. 똑같네요. The wheels on the bus go round and round. 똑같습니다. 근데 이 그림책이요, 보니까 노부영께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요, 턱북이라고 써있어요. 재미있게 스토리를 듣고 대화하듯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따라 말하며 영어가 입에 익어갑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게끔 아마 대화체라고 그렇게 되어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노래가 되게 신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그래야 따라할 수 있으니까. You look happy. 그림 재밌다. 그쵸? 이거 보드북이에요. 좋네요. 이 보드북을 가지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영어를 듣고 따라하고 놀이처럼 해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킥보드 하는 것 같고요.
아, 재밌다. 얘는 이쪽으로 가고 It's great 하고 나오죠. 내용은 제가 이제 빨리 훑어봤는데 아마 말하기 중심의 그런 책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이런 표현들을 쓴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Let's go shopping. 이것도 원래 많이 하는 말이죠. 뭔가 이렇게 대화체로 이끌어 나가는 게 참 좋네요. 네. 이런 책들 요즘 많이 나오죠. 재미있게끔 이렇게 깎은 그림책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뭐 이 책이 다른 책보다 너무 좋으니까 이걸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세요라고는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권장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영어 책들 굉장히 많아요, 시중에. 그래서 저처럼 지금 블루래빗 시리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는 건 괜찮지만 나는 무조건 여기 나오는 영어 시작 교재로 영어 공부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면은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죠. 다른 영어 책에도 이렇게 큰 차별화가 있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보기에는 재밌게 구성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액티비티 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중 영어 책을 보시면요, 액티비티를 하고 싶은데 마땅히 이제 그런 활동북이 없는 경우에는 좀 아쉬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어머니께서 활동지를 만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엄마표 많이 하셨던 분들은요, 우리 엄가다라고 하죠. 아이들 자고 나면은 제가 지금 약간 언박싱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공부할 거 만들고 뭔가 교보를 만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Let's Play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액티비티 북. 각 책마다 액티비티 북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이거를 책을 읽고 재밌게 놀고요. 그 다음에 듣고 따라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잘 이해를 했는지, 또 재미있게 뭔가 아웃풋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액티비티 북을 바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스티커를 붙여주고 여기 나와 있는 토끼펜 있잖아요. 토끼펜을 활용해서 듣고 따라하고, 충분히 유아들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왜냐면 스티커 붙이고 뭐 미로 찾기, 그 다음에 선으로 이어보기, 이 정도는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액티비티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뭔가 쓰는 활동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이제 유아를 위한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재미있게 아이들은 할 수 있겠죠. 특히 스티커 놀이 좋아할 때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책을 선물 받아서 동생한테 고마워하며 아마 쌍둥이 아기들을 잘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또 활용기도 가끔씩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